나도 구조 세션에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에 조기태 교수님께서 굉장히 사이언티픽한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약물 전달 시스템에서는 우리 나노 구조를 정확하게 컨트롤을 할 필요가 없고요. 어차피 우리 몸속에 있는 그런 구조를 다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구조를 하지는 않고, 어떤 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나노 캐리어라고, 약물 전달 시스템에서 나노 캐리어라고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게 뭐 0.몇 마이크론이지 무슨 나노메터 사이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그러한 그 구조를 제어하는 이러한 그 이야기는 아니고, 이렇게 만들어진 집합체를 우리가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이냐, 그래서 약을 담아서 이용을 할 때 어떠한 방법을 쓸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분야에 대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주로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에서 이용을 하는 것은 이렇게 나노스피어의 형태를 가진 폴리머릭 마이셀을 이제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노 사이즈를 가지는, 보통 20에서 한 200나노메터 정도 사이즈를 가지는 이러한 스피어를 만들 때 주로 이용되는 것은 이렇게 다이블란 코폴리머를 이용하는데, 한쪽은 하이드로필릭한 블락을 가지고 한쪽은 하이드로포빅한 블락을 가진 그런 고분자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분자를 우리가 액큐어스 인바이러먼트에 넣으면 이 하이드로포빅한 블락은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고, 물과 접촉하는 부분은 하이드로필릭한 이러한 형태를 지니게 됩니다. 이런 것을 드럭 딜리버리 이용을 할 때는 이 하이드로포빅 코어 내에 우리가 약물을 이제 넣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바깥쪽에 하이드로필릭한 부분은 우리 몸속의 혈액이라든지 이러한 부분하고 접촉을 해서 아무런 문제가 이제 없도록 만드는 거죠. 나노메터 사이즈로 만드는 것은 우리가 혈관 내로 주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드는 거죠. 우리가 머슬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임플란트를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이크로메터 사이즈가 되어도 좋고, 센티메터 사이즈가 되어도 좋은데, 우리가 혈액 속으로 이러한 드럭 캐리어를 넣으려고 그러면 그 사이즈가 적어도 수백 나노메터 이하가 되어야지 우리 몸속에서 이제 걸리지 않고 돌아다닙니다. 크기가 더 크게 되면 인젝션 한 부분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이제 모세혈관에 걸리게 되고, 그 다음 사이즈가 더 큰 것은 폐에 걸리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근데 사이즈가 작다고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다 우리 몸속의 어느 부위를 떠돌아다니는 것은 아니고, 우리 몸속에 있는 우리 이뮤 시스템 방어 체계가 있죠. 그래서 어떤 파티클들이 들어오면 백혈이라든지 이런 우리 몸의 방어 체계에 의해서 다 제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이드로필릭한 바깥쪽에 물을 많이 함유하는 폴리머를 바깥쪽에 이제 품으로써 백혈구들이 봤을 때 이 바깥쪽에서 하이드로포빅한 경우 보이지 않으니까 이건 물이구나 하고 이제 공격을 하지 않고 이제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속을 오랫동안 돌아다니게 되면 우리 몸속에 우리가 어떠한 부위를 타겟하겠다고 할 때는 여기에 타겟하는 모이어티를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타겟하는 모이어티가 주로 엔티젠 리액션 같은 걸 쓰는데, 그러한 것을 써서 우리 몸속의 어떤 부위를 찾아가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안에 이제 들어가는 약물은 주로 하이드로포빅 코어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주로 하이드로포빅한 약물들을 많이 쓰는데, 다행히도 우리가 엔티캔서 드럭으로 항암제로 쓰는 약물들이 대부분 하이드로포빅하기 때문에 주로 항암제 딜리버리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처음 시작은 우리가 몸속에 있는 바이러스의 사이즈는 한 80나노메터 정도 되고, 이 바이러스나 리포프로테인 같은 것은 바깥쪽에 아주 하이드로필릭하게 되어 있어서 바이러스는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아주 잘 떠돌아다니죠. 그런 것을 미믹하기 위해서 그러한 나노 파티클들이 있습니다. 주로 쓰는 사이즈는 20에서 200나노메터 정도 되고, 그럼 우리가 마이셀을, 폴리머릭 마이셀을 말고 우리가 로우 몰레큘러 웨이트의 마이셀을 쓰면 되지 않냐 하면, 그것은 이제 CMC가 굉장히 높고 우리 폴리머릭 마이셀처럼 그냥 더모다이나믹하게 스테이블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로우 몰레큘러 웨이트 서펙트로 만들어진 마이셀은 이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일단 캐리어가 디자인이 되면 그 안에 로딩되는 드럭은 하이드로포빅한 약물이면 어떤 약물이든지 다 로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각 약물에 대해서 다른 디자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제 항암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거든요. 우리가 항암제를 가지고 어떤 암을 타겟팅할 때 가장 손쉽게 쓸 수 있는 것이 우리가 EPR 효과라고 부르는 것을 쓸 수 있습니다. 튜머라는 것은 우리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자라는 세포이기 때문에 자기가 영양분 공급을 충분히 받기 위해서 새로운 혈관들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때 새로 만들어진 혈관들은 우리가 지금 정상적으로 만들어진 혈관보다는 굉장히 부실공사해서 이렇게 구멍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상 혈관에서는 빠져나오지 않아야 될 매크로몰레큘러라든지 파티클이 이제 빠져나오게 됩니다. 또 하나는 정상적인 조직에서는 우리가 림프 조직이 있어서 혹시 빠져나온 그런 매크로몰레큘들을 다 제거를 하게 되는데 림프 조직을 워낙 빨리 만들다 보니까 이 림프 조직을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빠져나온 매크로몰레큘이나 파티클들은 튜머 티슈 내에 이제 침착이 되게 되죠. 이런 현상을 이제 이용을 해서 우리가 어떤 폴리머릭 마이셀의 항암제를 넣어서 딜리버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느슨한 구멍을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온 다음에 여기 이제 계속 축적이 되어서 우리가 이러한 암을 그러니까 피지컬하게 우리가 패시브하게 타겟팅을 할 수 있는 거죠. 스스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모이는 현상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처음 이용한 것은 우리가 1986년도에 일본의 구마모토 대학에 있는 마에다 교수가 있는데 처음 한 것은 알부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몰레큘러 웨이트가 6만 정도 되는 수용성 모분자예요. 파티클이 아니고 수용성 모분자인데 여기다 이제 에반스 블루라는 우리가 다이를 붙여가지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게 암이죠. 근데 혈액 내로 이제 주사를 하게 되면 6시간 이후고 24시간, 72시간이면서로 이렇게 암 조직에만 이렇게 특이하게 가는 현상을 보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NCS라는 항암제에다가 스타일렌 말레인 안하이드라이드 코폴리머를 이제 퓨리게이션을 해서 이또 이제 리니한 폴리머죠. 그래서 이제 튜머에다가 이제 얼마나 잘 가느냐 하는 걸 봤죠. 그냥 항암제는 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고분자에 붙여놓으면 암에 가는 효과가 이제 많이 나타납니다. 또 암 내로 주사를 한 다음에 얼마나 빨리 없어지는가를 보면 노멀 티슈는 빨리 없어지는데 튜머 티슈는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것을 이용해서 일본에서는 이제 스망스라는 그러한 암을 타겟팅하는 항암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망스를 쓰지 않으면 간인데 간에 암이 많이 생기는데 우리가 스망스를 쓰면 훨씬 더 암 자라는 속도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드럭 트립을 한 사람들은 EPR 효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의사들은 엔지오제네시스라는 신생혈관이 어떻게 자랐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상적인 혈관이고요. 이 바깥쪽에 이제 튜머가 있으면 이게 허려서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조그만 혈관들이 여기 이제 생기기 시작하죠. 여기 이제 신생혈관입니다. 여기 이제 더 크게 보이는데 이게 정상혈관이고 이렇게 신생혈관들이 생기죠. 정상혈관들은 이렇게 동그란데 신생혈관들은 이게 모양이 아주 둥글둥글합니다. 이렇게 새로 생긴 신생혈관들은 크기가 약 수 마이크론에서부터 한 200 마이크론까지 그 직경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 드린 그 부실공사를 해서 생긴 구멍들이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혈관의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이 구멍이 꼭 뚫렸죠. 여기도 구멍이 뚫려지고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구멍이 꼭 뚫려집니다. 옆으로 단면을 잘라서 보면 혈관이 아주 이레귤러한 쉐입을 가지고 이렇게 구멍이 이제 뚫린 뚫렸습니다. 이 뚫린 구멍의 크기는 최대로 한 5마이크론 정도까지 되고 보통 수 마이크론 정도 또는 몇백 나노메터 정도의 이제 크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혈관에 대한 또 다른 이제 페이퍼인데 혈관에 이제 구멍이 뚫린 거, 구멍이 뚫린 거. 이 사람들은 이제 암에다 이렇게 등짝에다가 이렇게 창을 낸 다음에 여기다가 암세포를 이제 넣고 이 암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혈관이 이제 생기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근데 그 구멍의 크기는 이 사람들이 주장한 것이 암세포의 종류에 따라서 그 구멍의 크기가 이제 다르다는 거죠. 수 마이크론에서부터 제일 큰 것은 몇 마이크론까지 이제 구멍이 뚫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엔티캔서 드럭 딜리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실험실에서 이제 글라이콜 키토산을 가지고 아드리아마이신 이제 항암제입니다. 이것을 컨주게이션해서 우리가 셀프 에그리게이트를 만들어서 시도를 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에 이제 카이토산, 글라이콜 카이토산은 이제 카이토산보다 더 하이드로필릭한 수혜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 몸에서 롱 서큘레이션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사이즈가 저희들이 만든 게 한 250 마이크론 정도 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구멍 사이즈에 충분히 EPR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튜머 사이트에만 집중적으로 타겟을 하면 지금 현재 쓰는 항암제의 부작용을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양의 항암제를 이제 쓸 수가 있고, 또 안티튜머 액티비티로 오랫동안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글라이콜 키토산이고요. 이게 아드리아마이신입니다. 이 두 개를 링크를 하는 것을 또 pH 센시티브한 링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pH가 낮으면 아주 잘 끊어지는 링크를 썼죠. 왜 그러냐면 튜머 조직은 그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젖산 같은 것이 많이 나와서 pH가 아주 낮아집니다. 그래서 pH가 낮아지면 이 항암제가 막 덤핑해서 많이 내고, 정상적인 조직인 pH 7에서는 아주 조금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이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만들 것은 한 100나노메터 정도 되고, 위에 말라서 이제 드라이된 상태에서 100나노메터 정도 되는데, 우리가 솔루션에서 지금 한 200에서 250나노메터 정도. 그 사이즈 디스트리뷰션이 아주 레어하고 아주 정확한 사이즈로 이제 만들어집니다. 대강 200에서부터 한 300 정도 되고, 우리가 마이셀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에그리게이션이라고 해서 CAC를 보면 대강 한 30 마이크로그램 per 밀리리터 정도입니다. 아드리아마이신 콘텐트가 2%부터 이제 5% 정도까지 우리가 붙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pH 인비트로에서 우리가 pH에 대해서 리리즈를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pH가 낮으면 아드리아마이신이 많이 나오고, pH 7에서는 아주 조금 리리즈되는 현상을 보이겠죠. 또 그렇게 만들어진 하이드로포빅 코어 내에 케미칼 컨주게이션을 하지 않고 그냥 피지컬하게 아드리아마이신을 또 더 로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드로포빅 코어 내에 이제 파티션에 의해서 하이드로포빅한 아드리아마이신이 이제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더 많이 들어가면 우리가 아까 2%에서 또 5%까지 로딩했는데 최고로는 40%까지 로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40%까지 로딩한 것도 pH에 따라서 방출되는 양상을 빨리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실제로 튜머를 타겟팅하는 것을 이제 눈으로 이제 보고 싶은데 아드리아마이신 붙은 것은 잘 볼 수가 없기 때문에 FITC라는 플로레센스 다이를 이제 레이블링해서 들어갔습니다. FITC를 카이토산에 이제 레이블링한 다음에 만들어지는 크기는 우리가 아드리아마이신 붙인 거하고 크기가 이제 똑같죠. 그래서 튜머 타겟팅하는 게 지금 구멍을 통해서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하는 걸 보기 때문에 사이즈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 행동하는 양태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쥐에다가 이 간에다가 이제 암 샘플을 넣고 이렇게 며칠 두면 이렇게 암이 이제 생기게 되죠. 그런 튜머 모델을 만든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인젝션을 해봤습니다. 인젝션을 해보면 우리가 아까 만든 그 캐리어라는 것이 우리 몸속에 오랫동안 떠돌아다닐 수 있어야지 타겟팅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블러풀 내에 이제 많이 있습니다. 블러풀 내에 있다는 얘기는 백혈구에 잡아먹히지 않고 우리 몸속을 잘 떠돌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 키드니에 많은 것은 이렇게 에그리게이트 된 것이 풀려서 나중에 몸 밖으로 빠져나갈 때 오줌으로 배설되기 때문에 키드니에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몸속에 있는 마크로파지라든지 이런 것에 잘 잡아먹히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리버나 스플린 등에 별로 가지 않음으로써 상대적으로 낮음으로써 안전하게 몸속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1시간에서 72시간이 지날수록 블러풀이나 안쪽에서 감소를 하는데 튜머 쪽은 시간이 갈수록 이제 그 양이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봐서 우리가 IV 인젝션을 했을 때 우리 캐리어가 튜머 쪽으로 셀렉티브하게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이제 암 모델을 만들어서 이쪽은 3일이 지난 이후에 암을 만들어난 뒤에 3일이 지난 후인데 여기는 이제 튜머 쪽에 아직 들어갔죠. 근데 이쪽 부분에 가면 훨씬 이제 튜머가 많이 가고, 우리가 혈관이 신생혈관이 아주 많이 자란 쪽에 보면 튜머 쪽에 이제 굉장히 많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멀하고 비교를 해서 튜머 쪽에 우리 만든 것이 이제 상당히 많이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든 거는 이제 카이토산 안에 이제 아디아마이신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런 것을 우리가 MDR 이펙트라는 그 항암제 내성을 가진 분지에 또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항암제를 넣으면 몇 차례 투여를 하면 이 항암제의 내성이 생기는 것이 이 튜머셀 표면에 있는 P글라이코프로테인 펌프가 이제 생성이 돼서 들어온 항암제를 바깥으로 이제 펌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항암제가 뉴클리어스에 도달을 해야지 항암 작용을 나타내는데 이게 바깥쪽으로 자꾸 펌핑을 하니까 안 되죠. 근데 나노 파티클에 써서 만들면 이렇게 나노 파티클이 안까지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항암제가 분리가 되니까 훨씬 더 핵을 극복하기 쉬울 것이다 하는 거죠. 이게 또 다른 이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요거에 대한 증명 작업은 지금 실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이블라코폴리머를 가지고 이제 만든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약물을 서스테인드 릴리즈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이셀을 어떻게 오랫동안 하나씩 매트릭스로부터 릴리즈 할 수 없을 것인가 해서 요새는 이제 인하대에 있는 김수희 교수님하고 같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이드로필릭 한 파트로 이제 쓴 것은 우리가 폴리2H5사졸린인데 이것을 쓴 것은 우리가 어떤 하이드로전 본딩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제 컴플렉스를 만드는 데 쓸 수 있을 것이다 했었고 그 안쪽에 하이드로포빅한 코어는 카플락톤을 이제 썼습니다. 그래서 합성은 이제 에치로옥사졸린을 먼저 중합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폴리카플락톤을 이제 중합을 해서 만들어진 블라코폴리머는 이제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블라코폴리머를 이제 THF에 녹인 다음에 그다음 물로 다이루션을 해서 THF를 날리게 되면 이 하이드로포빅한 파트는 자기가 갈 데가 없으니까 안쪽으로 모여서 이제 마이셀을 만들거든요. 만들어진 이제 파티클은 대강 이 정도 되고 이 다이블라코폴리머로 만들어진 마이셀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이제 상당히 이제 작습니다. CMC도 상당히 낮은 분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디어는 뭐냐 하면 이렇게 만들어진 마이셀들을 우리가 폴리아크릴릭 애시드하고 이제 하이드로전 본딩 컴플렉스를 이루어서 이것을 이제 pH에 따라서 이제 하이드로전 본딩을 유도한 다음에 이렇게 프리시피테이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펠레타이즈로 해서 매트릭스를 만든 다음에 이 매트릭스를 다시 우리가 우리 몸속에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 했다고 그러면 뉴트럴 pH에서 다시 이렇게 마이셀이 릴리즈되는 시스템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이제 아이디어죠. 그래서 이 에치로옥사졸린하고 폴리아크릴릭 애시드는 이러한 두 분야에서 이제 하이드로전 본딩을 하기 때문에 pH가 낮으면 이런 컴플렉스를 이루고 pH가 높아지면 다시 디졸브 되는 그런 시스템을 쓸 수 있죠. 그래서 일단 마이셀을 만든 다음에 폴리아크릴릭 애시드를 첨가하면 pH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프리시피테이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폴리아크릴릭 애시드 몰레큘러 2000일 때보다 5000일 때는 훨씬 더 많은 프리시피테이트를 얻을 수 있고 폴리아크릴릭 애시드보다 훨씬 더 하이드로포빅한 폴리메타아크릴릭 애시드를 쓰면 거의 100%의 마이셀을 이제 회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회수를 한 다음에 이제 다시 릴리즈를 하면 그 마이셀 형태로 다시 릴리즈 되는지 아니면 깨지는지를 보기 위해서 프리시피테이트를 만들기 전하고 만들고 난 후에 이제 사이즈 디스트리뷰션은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자기 마이셀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릴리즈 된다는 걸 볼 수 있죠. pH에 따라서 pH가 높으면 높을수록 방출되는 게 속도가 이제 빨라지고 아까 이야기한 그 아크릴릭 애시드 몰레큘러 웨이트에 따라서 몰레큘러 웨이트가 크면 그 방출이 이제 늦게 되죠. 그 다음에 하이드로포빅한 폴리메타아크릴릭 애시드는 아까 이야기한 5000 몰레큘러 웨이트 5000의 폴리아크릴릭 애시드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이제 방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셀 릴리즈라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 마이셀 안에 이제 항암제를 로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파크리탁셀 탁솔로 이제 많이 알려진 그것을 이제 로딩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되는 것은 솔루빌리티가 굉장히 낮아서 우리가 주사제로 이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업화된 것은 크레모포라는 서펙탄트를 쓰는데 이것이 굉장히 토세합니다. 그래서 제재를 하는 사람들이 이걸 타겟으로 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하려고 이제 많이 노력을 하죠. 삼양사에서도 다이블라코폴리머를 가지고
파크리탁셀을 로딩한 다음에 마이셀하는 기술을 지금 수출하기 위해서 상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폴리머릭 마이셀을 파크리탁셀 이제 캐리어로 쓸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만드는 방법은 이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블락홀 폴리머 안에 파크리탁셀을 넣은 다음에 다일루션해서 만들어지면 파크리탁셀이 이제 하이드로포빅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하이드로포빅 강포 안으로 이제 들어오거든요. 이것은 이제 그냥 다이블락홀 폴리머인데 녹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이제 피크가 다 보이죠. 근데 물 속에 들어가면 이 물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바깥쪽에 있는 하이드로필릭한 파트만 이제 나타나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탁소를 해서 솔루션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탁솔 피크가 나타나는데 마이셀을 만들고 나면 D2에서 마이셀을 만들고 나면 바깥쪽에 에치록사졸린 피크가 나타나고 탁솔이 없어짐으로 확실히 이제 탁솔이 로딩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로딩되면서 이제 코폴리머와 탁솔의 레이저를 변화해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로딩을 했을 때 로딩 이피션시와 로딩 컨텐츠를 주었습니다. 최대 한 7%에서 5%까지 이제 로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로딩을 하고 난 다음에 다이아메타는 크게 이제 변화가 없다는 것을 보이고 마이셀을 잘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동물 실험을 아직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동물 실험이 더 되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하나의 나노 파티클을 이용하는 것은 이제 진 딜리버리 캐리어 쪽인데 왜냐하면 이제 바이럴 벡터를 쓴 진 딜리버리는 어떤 인펙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폴리머 한 사람들이 이 진을 딜리버리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해본 것은 우리가 카이토산에 디옥시콜릭 애시드라는 하이드로포빅한 파트를 붙여서 콜레스테롤하고 비슷한 부위로 여기에 하이드로포빅 포화가 되고 바깥쪽에 이제 하이드로피릭한 것이 되는데 여기에 DNA가 이제 바인딩을 하는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즈는 한 165나노메타 정도 되는 이제 파티클을 만들고 이 파티클이 DNA하고 이제 컴플렉스가 되는 것은 이 카이토산 애브리게이트와 DNA의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정한 한 비율에서 컴플렉스를 이제 만든 다음에 이거는 이제 pH에 따라서 카이토산의 pH에 따라서 아이오나이제이션이 되니까 컴플렉스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거고요. 그래서 트랜스펙션을 했을 때 이것은 그냥 DNA만 만들고 이건 상업화된 리포솜 제제를 한 거고 여기도 이제 저희들이 한 건데 조금 더 떨어지죠. 이건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 대략 이러한 부분이 저희들이 실험을 하고 있는 거고 참여한 사람들은 이제 손연주 학생 앞에 이제 아비아마이신 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이건 이제 마이센 딜리브스 하는 것은 이상천 박사가 있고 뒤에 지인 딜리브리 쪽은 이근용 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하고 인하대학에서 같이 호흡을 했고 우리 앞에 항암제 쪽은 이제 경북대학교 생화학교실에서 이제 동부 실험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